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어가시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기 직전 열의 8분이 바로 그 다리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을 후회하며 병상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5년간 대학병원에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가진 환자 수만 명을 진료해온 의사 이기수입니다. 저는 멀쩡히 걸어 들어왔다가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신호만 알았더라면 하고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78살 박철수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 겸 아버님은 오른쪽 다리를 자꾸 끄는 것 같다는 따님의 말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거의 다 막혀서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죠. 다행히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두 다리로 아드님과 함께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만약 아버님이 나이 탓만 하고 그 다리 신호를 무시했다면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 병상에 누워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경색으로 쓰러져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될 운명과 100세까지 두 다리로 걷는 건강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신호를 확실하게 알아가실 겁니다. 이 신호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돈보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보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다리에서 신호가 먼저 오는가? 인트로에서 박철수 아버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왜 뇌의 문제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뇌에서 팔다리를 움직이게 명령하는 부분은 아주 넓습니다. 특히 다리는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걷고 서는 등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이 아주 조금만 좁아지거나 막혀도 이 복잡한 일을 하는 다리에서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큰 건물의 수압이 약해지면 가장 높은 층부터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병은 대부분 한쪽 뇌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반대편 몸을 담당하기 때문에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양쪽 다리가 똑같이 아프다면 관절염이나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독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75살이셨던 할머니는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밤만 되면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것 같다며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한 달 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 전체에 마비가 와서 지금까지도 휠체어에 의지해 힘겨운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그때 다리가 저릴 게 아니라 병원에 달려갔어야 했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뇌혈관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한쪽 다리만 유독 차갑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잘 안 통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양쪽이 아닌 유독 한쪽 다리나 발만 남의 살처럼 느껴지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두꺼운 양말을 한 겹 신은 것처럼 발바닥에 감각이 먹먹하거나 바닥에 차갑고 뜨거운 느낌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뇌에서 다리로 감각을 전달하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걸을 때 한쪽 발이 질질 끌립니다.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요즘 걸을 때 한쪽 발을 좀 끄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발의 한쪽 굽, 특히 앞굽이 유난히 빨리 닿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뇌에서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툭 떨리거나 힘이 빠집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툭 하고 풀리는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면서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뇌세포에 피가 부족해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크게 쓰러지기 전에 나타나는 예고편과 같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데 유독 한쪽 다리에만 반복됩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쥐가 거의 매일 밤, 그리고 유독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걸음의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지고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예전에는 성큼성큼 잘 걸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보폭이 줄어들고 마치 발을 질질 끌듯이 종종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뻣뻣해져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혹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 걸으려 할 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고 무겁게 느껴져서 바로 걷기가 힘든 증상입니다. 마치 다리에 녹이 쓴 것처럼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한쪽 다리나 발이 붓습니다. 보통 다리가 붓는다고 하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양쪽이 아닌 한쪽 다리만 붓고 눌렀을 때 푹 들어가는 부종이 아니라 단단하게 붓는 느낌이 든다면 뇌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뇌의 문제로 다리의 혈관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분 생명을 구하는 자가 진단법. 여러분,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인데 싶으셨다면 지금 당장 집에서 매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뇌 건강 확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한 발로 일어나기.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살짝 땅에서 뗀 후 반대쪽 다리에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시도해 보세요. 만약 한쪽 다리로는 쉽게 일어나지는데 다른 쪽 다리로는 일어나기 힘들거나 몸이 심하게 기운다면 힘이 약한 쪽 다리를 담당하는 반대편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 감고 10초 버티기.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벽 근처에 서서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보세요. 그 상태로 10초를 버텨보는 겁니다. 만약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양팔의 높이가 달라진다면 균형을 담당하는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직선 따라 걷기. 거실 바닥에 선이나 장판 무늬를 따라 한 발의 뒤꿈치에 다른 발의 앞꿈치를 붙여가며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만약 선을 자꾸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뇌의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졌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확인법을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해보세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 갑자기 잘 안 된다면
절대 기분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약이나 특별한 영양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약이나 수술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나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막혔던 혈관도 다시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10년은 젊게 만들어줄 뇌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속 시한폭탄, 삼총사를 해체하라. 우리 혈관 속에 조용히 숨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나쁜 기름때입니다. 저는 이들을 혈관 파괴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이 삼총사를 잡지 않고서는 뇌혈관병 예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 침묵의 암살자,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것은 피가 혈관벽을 계속해서 아주 세게 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단한 파이프도 계속 망치로 두드리면 금이 가고 약해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에 매일 시달리다 보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혈관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탄력을 잃은 혈관은 쉽게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정확한 혈압관리 목표,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은 병원에 가셨을 때만 혈압을 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에 혈압계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계의 높은 숫자는 130 아래로, 낮은 숫자는 80 아래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숫자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십시오.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국물과 김치입니다. 맛있다고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은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국그릇 크기를 반으로 줄이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만 드세요. 찌개보다는 맑은 국,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식탁에서 줄여나간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음식을 드세요. 혹시 짠 음식을 드셨다면 우리 몸속 소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고구마입니다. 식사 후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습관은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끈적한 피의 주범, 고혈당.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 피는 맑게 흐르지 못하고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합니다. 이런 끈적한 피가 어떻게 머리카락보다 얇은 뇌의 작은 혈관들을 시원하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곳곳에서 느려지고 엉겨붙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혈관 자체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혈당 관리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생선, 고기를 드시고 밥이나 빵, 면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채소가 위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흰 쌀밥, 흰 빵을 멀리하세요. 우리 혈당을 갑자기 높이는 주범은 바로 하얗게 만든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국수입니다. 오늘부터 밥은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드시고 빵은 통밀빵으로, 면 요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3. 혈관 기름때,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나쁜 녀석은 혈관 벽 안으로 파고들어 기름 덩어리처럼 쌓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날 이 기름 덩어리가 터지면서 생긴 피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하세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착한 청소부입니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기름때를 쌓는 혈관 파괴범입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혈관 청소부를 늘리는 음식을 드세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려면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관 파괴범을 줄이는 음식을 드세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귀리, 콩, 양파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이들은 몸속의 나쁜 기름때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냅니다. 최악의 지방, 트랜스 지방을 피하세요.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과자, 빵, 튀김류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과자 뒷면 성분표에 가공유지, 경화유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뇌혈관 청소부 음식과 매일 친해져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는 약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혈관 나이가 결정됩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의 풍부한 피를 맑게 하는 건강한 기름 성분은 혈관 영양제 그 자체입니다. 이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피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되므로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손바닥만 한 크기로 2토막 이상은 꼭 챙겨 드십시오. 견과류, 호두는 생긴 모양도 뇌를 닮았죠. 뇌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이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하루에 호두 2-3알, 아몬드 7-8알 정도 한 줌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것을 드셔야 합니다. 색깔 짙은 채소와 과일,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건강성분,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건강성분 등은 우리 몸의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녹방지제와 같습니다. 색깔이 진하고 쨍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좋은 성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늘과 양파, 마늘의 독특한 향을 내는 건강성분은 피가 엉겨 붙는 것을 막고 혈관을 넓혀줘서 피가 잘 돌게 합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빻거나 썰 때 가장 많이 나오므로 요리하실 때 미리 다져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건강성분 또한 혈관벽이 닫히는 것을 막고 나쁜 기름때 수치를 낮춰줍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져 피가 도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이상의 물을 커피나 음료수가 아닌 순수한 물로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단순한 걷기를 넘어 제2의 심장을 단련하라. 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뇌혈관병 예방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냥 걷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을 단련해야 합니다. 제2의 심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라면 다리 근육은 아래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과 뇌로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보조 펌프입니다. 이 보조 펌프가 튼튼해야 뇌까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데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뇌혈관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걷기 운동을 더 똑똑하게 하세요.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보다 3분은 평소처럼 걷고 1분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방식을 반복해 보세요.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보폭을 넓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집에서 매일 하는 10분 다리 근력 운동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충분히 제2의 심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려 5초간 버텼다가 내리는 동작을 양쪽 다리 번갈아 10번씩 반복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련됩니다. 벽 잡고 까치발 들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2, 3초 버틴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5번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 펌프를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타기 바닥에 편안히 누워 두 다리를 들고 자전거를 타듯이 굴려주세요. 허리에 부담 없이 하체 전체를 단련하고 피가 잘 돌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1분 타고 30초 쉬는 방식으로 3번 반복하세요. 투명 의자에 앉기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릎이 의자에 앉는 것처럼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온 후 10초에서 30초 버티세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살짝만 구부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씩만 걷기 운동에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혈관은 몰라보게 튼튼하고 깨끗해질 겁니다. 약보다 보약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제가 보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부터 간단한 확인법, 그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와 내 가족에게 뇌혈관병 의심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의 판단과 행동이 남은 수십 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세포를 무섭게 잡아먹는 괴물로 변합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죽어갑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 벚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시간이 곧 뇌다라고 말합니다. 뇌혈관이 막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증상이 나타난 후 최소 3시간, 길게는 4시간 반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막힌 혈관을 뚫어도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살릴 수 없어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할까요?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얼굴 확인. 환자에게 이하고 활짝 웃어보라고 하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거나 얼굴 모양이 비뚤어져 보인다면 이상 신호입니다. 팔 확인. 환자에게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10초간 들어 올려 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에 힘이 없어 스르륵 내려오거나 전혀 올리지 못한다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 확인. 환자에게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또는 백두산이 높다 같은 문장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엉뚱한 단어를 말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간 확인 후 119 전화 위 3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좀 지켜보자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119에 전화한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절대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반드시 해야 할 일.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세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몸을 꽉 조이는 옷을 풀어주어 숨쉬기 편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살짝 높여주면 좋습니다. 숨기를 확인하세요. 만약 환자가 토를 한다면 토한 것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반드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는 숨이 막히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하세요.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입니다. 이 시간이 막힌 혈관을 뚫는 약을 쓸지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거나 적어두세요. 정보를 준비하세요. 환자가 평소에 먹는 약이나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병원에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챙겨두세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절대로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놀라서 물을 먹이거나 혈압약을 찾아 먹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긴 환자는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마비되어 목이 막히거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입으로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환자를 흔들거나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불필요한 움직임은 혈압을 높여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발을 따거나 민간요법을 하지 마세요. 손가락을 바늘로 따는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만 높이고 황금 시간을 날려버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자가용으로 이동하지 마세요. 가깝다고 해서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구급대원들은 뇌혈관병을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다 줍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지난 수십 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쉼없이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온 가장 충직하고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그런 동반자가 보내는 작은 신음소리를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한마디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리가 무겁고 저린 것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우리 몸의 사령부인 뇌에서 보내는 눈물겨운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 혈관이 막혀가고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뇌혈관병이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바로 아는 것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고 생활 습관으로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그 간절한 신호를 나이 탓으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7가지 신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매일 아침 확인법을 통해 내 몸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뇌혈관에 좋은 음식을 약처럼 챙겨 드시고 꾸준한 다리 운동으로 제2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들과 식사하시면서 아버님, 요즘 걸음걸이가 어떠세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배우자의 신발 밑창이 한쪽만 유독 닳지는 않았는지 무심한 척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쓰러질 운명을 건강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지혜백세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하고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사랑의 약속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누군가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배우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혜백세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100세 시대를 위해 돈보다 귀한 건강 정보들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을, 무관심 대신 사랑을 실천하며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고 두 다리로 힘차게 땅을 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